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특별히 뭐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김정철 소장님 이평선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일목균형표를 주식하는 분들이 또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제가 토요일 날 숙제도 내드리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숙제를 내드렸구나, 그죠? 예. 일목균형표 공부를 좀 꼭 해라 그랬는데, 그죠? 요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죠? 예. 오늘 내용은 좀 잘 들어보시고, 주식하는 분이 일목균형표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제가 보면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봅시다, 그죠? 서양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엘리엇 파동론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고 또 실전에서 많이 사용도 되고요. 서양엔 엘리엇 파동이 있다라면은요, 동양에는 일본에서 나온 거지만 주식하는 분들이 이것도 모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일목산인이라는 수학 선생이 만든 이론인데 일목산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목산인. 수학 선생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엘리엇은 뭐 통계학자였죠. 그죠? 사실 들여다보면은요. 엘리엇 파동을 들여다보면은요. 피보나치 수열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죠? 야, 피보나치가 맞네. 주식시장 30년치를 연구를 해봤는지 50년치를 연구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파동이 일정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대다수의 종목이 5파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 3, 5. 근데 이 파동 길이도 여러분들 통계를 내봤더니 3파는 대체적으로 1파 길이의 1.618 또는 1.628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승 5파는 대체적으로 1파 길이와 비슷하거나 좀 짧더라는 거예요. 그죠? 정상 파동일 경우에. 2파 조정, 4파 조정이 있는데 2파 조정은 1파 상승분의 0.382 또는 0.618 조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건 통계치입니다. 이게 통계치예요. 예. 그리고 5파 조정은 3파 상승분의 0.382 조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 수열들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보나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는 또 수학자였잖아요. 그죠? 수학자였어요. 그죠? 근데 일목균형표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예, 이분도 수학선생 출신이니까. 근데 일목균형표에서 중요시 여기는 숫자는 뭐냐면은요. 지워야지, 이거. 아, 이거 지우기가 힘들다, 그죠? 열심히 지우자. 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한꺼번에 지울 걸, 그죠? 예,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한 숫자는 뭐냐 하면은요. 예, 9, 26, 50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시스템 설정값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단기예요. 단기, 예, 중기, 이게 장기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뭐 숏 피어리어드, 뭐 미드 피어리어드, 롱 피어리어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 일목균형표를 이루는 요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환선, 예, 기준선, 예, 후행스팬, 예, 선행스팬 1, 예, 선행스팬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5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그 전환선이 뭐냐? 9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 2, 3, 4, 5, 6, 7, 8, 9. 네, 9일 동안이죠, 그죠? 9일 동안의 고가가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죠? 예, 저가가 9,000원이었어. 아, 8,000원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 2만 원이죠. 2로 나누니까 만 원이죠, 그죠? 이게 만 원에 점을 하나 콕 찍었어, 그죠? 하루가 지나갑니다. 10일째 됐어, 그죠? 예, 10일째 됐어. 그 요놈이 하나 들어오고 요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요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죠? 또 9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계산해 봤더니 예, 만 원이 아니고 11,000원이 됐어. 좀 더 올라가지고 고가가 좀 더 올라가가지고 예, 하루가 더 지나갔어. 예, 그럼 이제 요놈이 빠져나가겠죠? 예, 요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요놈이 새로 들어왔고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다 더해서 예, 9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계산해 보니까 예, 이번엔 12,000원이 됐어요, 그죠? 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전환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점들을 이은 게 전환선이에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 전환선을 저렇게 구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전환선도 예측이 가능하죠? 전환선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평선 예측하듯이. 예. 기준선은 뭐예요? 예, 뭐 수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6일 동안에 26일 동안에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예, 1일부터 26일까지 예,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예. 예,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죠? 하루가 또 지나갔어. 예, 요거 새로 들어온 놈이고, 요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요놈이 빠져나갑니다. 그죠? 예, 그럼 또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26일 동안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그죠? 예,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평선하고 좀 다르죠. 그죠? 아, 이평선하고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그죠? 네, 일종의 중심값이죠. 그죠? 일종의 중심값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2가 이평선보다 신뢰도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겠죠. 그죠? 중심값을 썼으니까. 이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면 20일 이평선을 구했어. 예, 여러분 종가로 계산하잖아. 그죠? 네, 이게 20일이야. 예, 이 1, 2, 3, 4 쭉 나오죠. 그죠? 이 종가를 다 더해서 이걸 20으로 나눈 거죠. 그죠? 예, 하루가 지났어. 아, 요 놈이 새로 들어왔네. 새로 들어온 놈, 요 놈 빠져나가는 놈. 예, 그러면 또 20일치를 구해서 20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그죠? 예, 그거를 이렇게 매일 계산해서 점을 찍어가지고, 점을 이렇게 이은 게 이평선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아,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죠? 방식이 틀려요. 그죠?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 점 나오겠죠. 그죠? 예, 새로 들어오고 한 놈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도 새로 들어오고 한 놈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새로 들어오고 한 놈 빠져나가고, 예. 근데 이평선은 기간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그 기간 값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일목은 뭐예요? 그죠? 예, 9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또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예, 이제 뭐 선행 스팬 1, 2도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예, 좀 중심값 개념이야.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일목균형표가 이평선보다는 신뢰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신뢰도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평선을 아예 안 보고 일목균형표만 갖고 매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대개는 이평선하고 일목균형표를 섞어서 쓰세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죠? 예, 일목균형표, 구름대, 선행스팬,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평선을 얹어서 같이 쓰고 있죠. 그죠? 분석할 때 좋단 말이에요. 분석할 때. 그죠? 차트 분석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환선 기준선은 얘기를 드렸고 다시 얘기합니다. 전환선은 9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예, 그거를 매일매일 계산해서 그 점들을 이은 선이 전환선이에요. 예, 한 놈이 들어오고 한 놈 빠져나가겠죠. 그죠? 새로 들어온 놈, 예, 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기준선은 뭐예요? 그죠? 26일 동안에 예,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 그랬는데 예, 날짜가 하루 더 지나면 새로운 놈이 하나 들어오고 한 놈이 빠져나가고 그 기간 동안에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걸 점끼리 연결한 게 일목균형표예요. 그죠? 아, 기준선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후행스편은 뭐냐?
현재의 주가를 26일 뒤로 백을 시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럼 후행 스팬지 개념을 알았어.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돌린 거구나. 그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자, 그러면 이제 선행 스팬을 배워야죠. 그죠?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그죠? 원은 뭐냐? 여러분들 뭐 수식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9일 동안의 고가, 저가, 이거에다가 26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해서 이걸 4로 나눈 값이에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죠?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나면, 또 계산해서 점을 찍고, 또 하루 지나면 계산해서 점을 찍고, 그걸 이은선이 선행 스팬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해보셔. 그죠? 옛날에 저기, 김정철 수사님한테 초급반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요. 옛날에는,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옛날에는 다 오프라인 시절이었어요. 그죠? 종가를 가르쳐 주고요. 이평선을 그리래. 종가만 가르쳐 주고. 모는 종이를 주고. 계산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게 계산기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죠? 점 만들고, 점 만들고 가지고, 5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그리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그죠? 그런 식으로 모는 종이 갖다 놓고 그리시면은,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뭘 알아야 돼요? 오늘의 고가와 저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9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내일 가면 한 놈이 새로 들어오고 한 놈 빠져나가죠. 그죠? 모는 종이로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평선 그릴 수 있겠죠. 자, 선행스팬은 9일 동안의 고가, 저가, 20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거예요. 그죠? 결국 얘도 뭐예요? 중심값이죠. 그죠? 근데 선행2는 뭐냐 또. 이거는 52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1보다는 선행2가 비교적 장기구나. 알았죠?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보다는 단기로구나. 후행 스팬 이 개념을 다 알았어요. 그죠? 전환선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기준선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후행 스팬이 그거로구나. 선행 스팬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선행 스팬 2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죠? 실제로 그럼 가봅시다. 그죠? 지수로 가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차트를 이평선 싹 없애버리고, 여기 만들어 놨나? 내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평선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설치하면 돼요? 쉬워, 이거는. 그죠? 자,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지표 추가! 거기서 일목균형표를 일목이라고 쳐보세요. 일목. 이렇게 치면 근데 왜 겹치죠? 왜 겹치지? 나중에 설정한 거는요. 시스템 값을 그대로 쓴 거예요. 9, 26, 51을 쓴 거고요. 저는 이 26을 안 써요.
지금 한 달이 20일이거든, 지금은. 예, 토요일 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뭐 9 대신에 10을 씁니다, 10. 11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예, 10, 20, 40을 써요, 그죠? 두 배니까, 두 배. 그죠? 근데 이거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대로 쓰느냐? 일목산인이 수학 선생인데, 저 26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6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 예, 단순히 저게 옛날에 한 달을 26일이라고 계산해서 저 숫자가 나온 거는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예, 저는 보정을 좀 한 거죠, 그죠? 예, 요즘에는 증권사가 토요일 날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20을 쓰는 게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22, 44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다양하게 쓰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사실은. 예, 어떤 분들은 이평선도 20선을 쓰는 게 아니라 22 이평선 쓰시는 분들도 있어. 예, 그거는 뭐 그 전문가 취향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 나중에 만든 거는, 예, 이게 설정값이 9, 26, 50이니까, 예, 이거보다 앞으로 더 튀어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26일 전에 그림자죠. 그죠? 26일 전에 그림자잖아. 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예, 여기서 보면은, 야, 요거는 말이야, 26일 전에 그림자야. 이해 가죠, 그죠? 음. 예, 시간이 경과되면서 26일 전에 거래됐던 그 그림자들을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선행의 의미를 아셔야 돼. 앞으로 툭 튀어나가 있죠, 그죠? 예, 이거 하나 지웁시다, 그죠? 복잡하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툭 튀어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튀어나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요, 요 끝하고 요거하고 딱 20일 차이 날 거예요, 그죠? 아, 이게 20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은 거구나, 그죠? 요 개념에서 만든 게 빨간색 기준선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보물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어디 있지, 그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죠? 지표 추가 가면, 선행이 20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를 감안해서 쌈장이 보물선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기준선을 만들었구나. 우리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만들었구나. 쌈장이. 엠벨, 요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요 빨간색 기준선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20일 앞으로 그냥 땡겨 놓은 거야,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자야.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재미나죠, 이게. 그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척 하지만 지지를 못하죠, 그죠? 지지를 못해. 그리고 급락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물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추세 변곡을 알아맞히는 데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아니 이게 코스닥이죠. 그죠? 아 이건 코스피로구나. 그죠? 코스닥으로 가봅시다. 그죠? 예. 코스닥은 어때요? 그죠? 어머나. 보물선을 넘어갔네. 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 그랬는데 돌파에다 살짝 밀렸다 다시 올라가죠. 그죠? 예. 살짝 밀렸다 도로 올라가죠. 그죠? 아, 인버스 쳐놓은 사람들 잠 안 올 것 같아. 예, 코스닥 인버스 쳐놓은 사람들 잠 안 올 것 같아. 잠 안 올 것 같아. 그죠? 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개인들이 인버스에 막 신용도 막 엄청 질러놨죠. 그죠? 코스닥 인버스에다 신용을 엄청 질러놨는데, 예. 또, 증권사는 연락에 팔아놨다 그랬죠. 그죠? 반대로 레버리지는 증권사는 연락에 사놓고, 그죠? 또 반대로 개인들은 레버리지는 죽어라고 팔아놨다 그랬죠. 그죠? 예, 잠 안 올 것 같아. 잠 안 올 것 같아. 인버스 친 사람들. 그죠? 심란할 거예요. 지금 아마 심란할 거야. 그죠? 개인들이 또 여기 인버스에 그냥 엄청 붙었다는데 심란할 겁니다. 지금. 그죠?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깡통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이미 깡통 신용 쓴 사람들 담보 부족 벌써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친 사람들은? 예, 돈 갖다 메꿔놓은지 어쨌는지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왜? 13%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신용이. 예,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못 견디겠죠, 그죠? 예, 얘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예, 개인들이 손절을 안 하면은요, 쉽게 안 무너져요, 저게. 개인들이 그저 고집을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그죠? 더 올라가, 위로.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 깡통이 나오니까. 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아, 여기서 깡통을 만들었으면은, 그죠? 주식 갖고 있던 사람 깡통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인버스 친 사람들 여기 또 깡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끝이 나잖아, 그죠? 예, 깡통 만들고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수급을 매일 까봐야 돼요. 당분간은. 자, 그렇게들 이해하시고, 뭐 얘기하다 빨간 기준선까지 얘기를 했네, 그죠? 자, 이거 치웁시다, 그죠? 빨간 기준선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지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전환선 기준선이 보여요. 요 파란 선이 전환선입니다. 이게 전환선이에요, 전환선. 예, 이 녹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죠, 그죠? 아,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네. 이게 매수 신호였어요.
이날이. 예. 여기가, 그죠? 이 자리가 매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나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야, 전환선 이탈하기 전까지 난 들고 갈 거야. 전환선 이탈하기 전까지 난 들고 갈 거야. 아직도 매도 신호가 없는 거죠. 그죠? 아직도 매도 신호가 없는 거야. 그죠? 음. 예. 이 파란 선을, 그죠? 데드 칠 때까지 난 들고 갈 거야. 예, 이게 매수 신호입니다.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그죠?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가 매도 신호죠. 그죠? 반대니까. 그죠? 여기가 매도 신호 나왔죠. 그죠? 여기가 매도가 나왔죠. 그죠? 예, 이게 매도입니다. 그죠? 강력한 매도짜리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도짜리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예, 따져보는 거예요. 예, 여기가 또 매도였죠. 그죠? 예,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그래야 되겠다. 그죠? 잘 안 보이네. 여러분들. 그죠? 음. 매도짜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음. 여기 매도짜리였죠. 그죠? 여기 살짝 일시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나왔었어요. 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시적으로 나왔었네. 여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었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쌈장이 매도 신호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야, 여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자리. 여기였어요. 그죠? 이 세 군데가.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그죠? 어라? 야, 1, 2, 3번 자리는 구름대 아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했구나. 거기가 심각한 자리구나. 급락이 나오는 자리구나. 예. 예, 물론 여기도 살짝 이탈했다 도로 올라가긴 했어요. 여기서는요. 그죠? 예, 여기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근데 여기서 다시 골드가 나왔으니까. 그죠? 무사히 넘어간 거고. 예, 문제가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그죠?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가 심각한 자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구름대는 과거 거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예, 이 선행 원투 그 구간을 우리가 구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과거 거래의 그림자니까 매물대네. 매물대죠. 그죠? 매물대. 과거 거래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죠? 거기가 매물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빗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그죠? 빗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구름대를 여러분들, 그죠? 이런 구름대를, 이거 매물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구나. 예, 과거 거래 그림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죠? 예. 그럼 주가가 이 밑에 있을 때는요, 올라가려면은요, 그죠? 그게 매물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매물대로 보셔도 된다는 거야. 과거 거래의 그림자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양운이라 그래요, 우리가. 양운. 예, 요거는 음운이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예, 양운하고 음운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양운은 선행 스팬 원이 위에 있어요. 위 라인이 선행 원이에요. 그죠? 아래 라인이 선행 투야. 예. 그리고 음운은 반대야, 그게. 그죠? 선행 투, 위가. 예. 선행 원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별에서 올라갈 적에는요, 보통 음운이 있어요, 바로. 아, 당연하죠, 그죠? 예. 선행투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역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많이 빠졌던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행투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52일 동안에 고가 저가를 2로 나눈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 역별에서 올라갈 때는 음운이구나. 선행투가 위에 있구나. 선행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9일 동안의 고가 저가, 26일 동안의 고가 저가를 4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 역별 종목은요, 50일 동안에, 예, 기간값이 52일이니까, 그죠? 당연히 위에 있겠죠, 그죠? 근데 정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별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예, 그게 정별 초기 과정에서는요, 선행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선행이 위에 있어요. 선행원이 위에 있는 거야. 아, 당연하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위험한 자리가, 특별히 문제되는 자리가 여기라 그랬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죠, 그죠? 여기도 기준선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대드 친 자리였죠, 그죠? 어머, 야, 이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대드 치면은 그게 급락 자리로구나. 야, 이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대드 치는 자리가 이게 급락 자리로구나. 그죠? 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깰 수는 있어요. 근데 구름대 위에서 깼을 적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구름대 아래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그건 심각한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냥 걸음만 날살다가 톡 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톡 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름대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이 구름대 깔아놔야지, 차트에다가. 깔아 놓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좀,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억나세요?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뭐 이때 뭐 주가 지수가 뭐 그죠? 400까지 빠진다는 동 뭐 그죠? 450까지 빠진다는 동 그럴 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유, 미안한 얘긴데요. 바닥 찍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나마 이만큼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되면서 또 이렇게 박살이 났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그죠? 이 구름대만 잘 보시면은요. 변곡 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니까? 예, 여기는 우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우문이야. 우문이잖아. 그죠? 여기는 우문이었어요. 이게 우문이었어. 우문. 우문하고 양운이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우문에서 양운으로 바뀌죠. 이게 변곡이야, 여러분들. 이게 변곡점이야. 그죠? 자, 빨간 기준선을 깔아볼게요. 변곡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예, 여길 돌파하고 넘어가죠. 빨간 선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빨간 선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야. 보물선, 보물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갔다가 한번 밀리긴 밀렸는데, 예. 그냥 여기서부터 요만큼 상승을 하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빨간 선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 깨고, 또 깼어. 그죠? 한 번 돼도, 두 번 돼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놈이 가려면 여기서요, 이렇게 돌아서서 갔어야죠. 그죠? 이 빨간 선 이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빨간 선을 보물선, 보물선 하는 거예요. 그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음. 근데 최근에 보면 예, 여러분들 좋은 흐름이 나오죠. 그죠? 어라? 의문이네? 의문이죠. 그죠? 예. 선행2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양운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양운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죠? 아유, 이거 변곡점이네. 예,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그죠? 빨간선 돌파해버렸죠. 그죠?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그죠? 그럼 여기가 변곡이라 그랬는데, 날짜 보정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날짜 보정해야 되잖아. 예, 20일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라 그랬으니까. 20일 전으로 백해이죠, 그죠? 어디에요, 그죠? 변곡 라인이. 한 요쯤 되는 거죠, 그죠? 날짜 보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돌아서는 날, 돌아서는 날, 그죠? 양운으로 바뀌는 날이 언제였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양운으로 바뀌는 날이 언제였어요, 그죠? 예.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요 날, 요 날. 요 날 며칠이야, 요게, 그죠? 근데 날짜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거 20일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거니까. 예. 여기서부터 따져봐야죠, 그죠? 아이씨, 이거 딱 안 그려지네. 예, 넉넉하게, 그죠? 하루 더 인심 써서 요 날이라고 칩시다, 그죠? 요 날이죠, 요 날. 그죠? 인심 썼어. 그죠? 예, 요 날, 이건 예, 이거는 과거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날 매수 신호가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요 날, 요 날, 요 날. 이거는 과거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그죠? 20일 앞으로 보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죠? 이해 가지? 그죠?
자, 선행스팬이 빨간선을 돌파한 날. 예, 날짜 보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보정이 안 되나? 이거는 의미가 없나? 이날이잖아, 그죠? 야, 씨. 이해 가시죠, 그죠? 이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죠? 빨리 끝내야지, 그죠? 후행 스팬이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날짜 보정해야죠? 아, 이건 뭐, 그죠? 이거는 뭐, 현재 주가를 20일 뒤로 백 시킨 거니까. 네. 네, 여기죠, 그죠? 옛날이 바닥이었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목이야, 그죠? 그래서 일목이에요. 날일자에 눈목자 써가지고, 그죠? 한눈에 보라는 거예요, 그죠? 20일 전에 거래 그림자를 너가 봐라. 26일 뒤에 후행 스팬도 보면서, 그죠? 한눈에 딱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여기서 바닥 찍었네. 음. 그래서 일목이에요. 일목이에요, 그죠? 한눈에 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게 왜 색깔이 이렇게 변했지, 그죠? 뭘 건드렸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행 스팬이 무슨 어떻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후행 스팬이 바닥 잡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까 내가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렸잖아, 그죠? 아, 급락할 때 또 바닥을 찾는 요령 알려드렸죠, 그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급등할 때는 밑에 선이 꼬부라질 때가 고점. 반대로 급락 흐름이 나올 적에는 위에 선이 꼬부라질 때가 바닥. 그게 볼린저 밴드의 비밀이에요. 예, 단타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서. 그죠? 예, 이건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기를 하고, 그죠? 오늘 이제 일목균형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후다닥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망가질 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죠, 여기. 여기 망가지는 자리. 가볼게요. 자, 2018년 몇 월 달이야, 이게? 한 2월 달 되겠다, 그죠? 음. 여기였나요? 그죠? 여기였죠, 그죠? 예, 여기였죠, 그죠? 여기가 꼭지였어, 그죠? 예, 이때 한번 보세요, 흐름을.
이때가 언제야, 그죠? 2018년 한 3월 정도 되겠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여기야, 그죠? 여기죠, 그죠? 여기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건 양운이잖아, 그죠? 이게 양운이에요, 양운. 양운. 예. 근데 뭐로 바뀌어요? 어라? 의문으로 바뀌네. 예, 이렇게 속임수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어. 예, 또 뭐예요, 여러분들? 양운. 의문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네. 이게 맛이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죠? 상당히 올라간 자리에서. 예. 아니, 끝났구나. 대세 하락이로구나, 이제. 대세 하락이로구나. 근데 특징이 뭐예요, 그죠? 특징이 뭐예요? 갈 때는 어때요? 절대로 양호는 안 깨져, 그죠? 절대로 양호는 안 깹니다. 안 깨요. 여기 살짝 깼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죠? 예. 예. 양온에서 우문으로 바뀌긴 했지만, 다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가지고 골드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망가지는 자리가 무슨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야, 양온에서 음운으로 바뀌고 저 구름대 우문 아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에 대해서 대드를 주면 그게 맛이 휙 가는 자리로구나, 그죠? 예. 자, 올라갈 때는 그죠? 올라갈 적에는 양운을 타고 가죠, 그죠? 양운을 타고 가요. 예, 설사 조정이 나와도 예,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이 데드만 안 나오면은 예, 데드만 안 나와 주면 또 데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예, 거기서 전환선 기준선이 또다시 데드를 주고 내려가면 그게 맛이 휙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반대로 그러면요. 자, 대세 상승장에서는 양온을 타고 가는구나. 음. 자, 거꾸로 예. 자, 이제 예, 대세 하락으로 가죠. 그죠? 예,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갈 때 어때요? 그죠? 예. 예, 일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죠? 예. 여러분들 예, 우문 밑에 있죠. 그죠? 아, 우문 밑에 있구나. 우문 밑에 있구나. 우문 밑에 있구나. 그죠? 이런 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면은 아까 전환선 기준선이 크로스가 나면은 골드가 나면 게 매수 신호라 그랬고 반대의 경우가 매도 신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변곡을 찾는 방법은 알려드렸고 또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기준선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어, 기준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이게 매수 신호구나. 네, 반대의 경우에 그죠? 기준선이 이렇게 꺾이면 그게 매도 신호구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마찬가지죠. 그죠?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죠. 그죠? 아니, 뭐,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지. 그죠? 전환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환선도. 예, 전환선도 마찬가지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 전환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가야,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반대의 경우가 매도 신호고요. 자, 이제 후행 스팬만 볼 줄 알면 돼. 후행 스팬, 후행 스팬. 자,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다.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 자리, 또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그죠? 이 자리도 되겠죠. 그죠? 또 어디가 해당돼? 여기 일시적으로. 아, 여기 아니다. 그죠? 잘못 얘기했다. 그죠? 여기죠, 여기. 예. 후행 스팬이 주가를 넘어가는 자리. 여기죠? 근데 날짜 보정을 해야 되잖아. 날짜 보정을. 그죠? 왜 이건 20일 뒤로 백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죠? 30분 다 돼가죠. 그죠? 빨리 끝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후행이니까 이거 20일 앞으로 가면 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기가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로구나. 실제로는 여기였죠, 그죠? 날짜 보정을 해보니까. 맞죠, 그죠? 음. 날짜 보정을 하면 요쯤 되는 거죠, 그죠? 요쯤이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날짜 보정하면. 여기 20일 차이잖아, 그죠? 예. 그 여기는 어디에 날짜 보정을 해줘야죠. 후행 스팬이니까. 20일 앞으로 와야죠, 그죠? 예, 20일 앞으로 와야 돼. 예, 요때죠, 그죠? 예, 뭐, 조금 더 올라갔어, 그죠? 예, 조금 올라갔어, 그죠? 뭐 별로 올라간 것도 없다, 그죠? 예. 어쨌든 그게 매수 신호니까, 그죠? 예, 또 뭘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게 구름대의 상단이 역별에서 올라갈 적에는 이게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구름대 상단이 역별에서 올라갈 적에는 또 강력한 저항 자리로구나. 그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얘가 상승 추세를 보일 적에는 양운이죠. 그죠? 양운의 구름대 상단이 지지 역할도 해줘요. 또 여기서는 밑에 이건 양운이었으니까 선행2가 밑에 있었죠. 그죠? 야, 선행 스팬 1, 2 자리가 상승 추세를 보였던 놈이 조정을 받을 때는 지지 역할도 해주는구나. 예,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역별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대체로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구름대는 과거 거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름대가 옅은 게 좋겠어요? 두터운 게 좋겠어요? 아이, 당연히 여러분들 구름대가 두터우면 넘어가기 힘들잖아. 예. 그걸 매물대로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구름대가 옅은 놈이 좋은 거다. 두터운 놈보다. 그죠? 예, 그러면은 구름대 두터운 데서는 뚫지 못하다가, 예, 구름대가 약한 지역까지 끌고 가다가 얕은, 예, 구름대가 옅은 자리에서 뚫는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예. 양운의 위에가 선행원이라 그랬으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선행원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어때요? 그죠? 얘가 이렇게 반등을 나와도 이 저항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 저항. 대세 상승장에서는 구름대 상단이 가다가 눌릴 때 지지 역할을 해주지만 반대로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어때요? 그죠? 예, 반등이 나와도 거꾸로 강력한 저항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 매수 신호.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은 그게 매수자리다. 확률을 높이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죠.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 예,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가 나와야 신뢰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후행 스팬은 주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라 그랬죠. 그죠? 예,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자리라 그랬죠. 그죠? 그게 단기로 대응을 하시던, 중기로 대응을 하시던, 예. 예, 역배열존이라면 단타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1박 2일 스윙거리가 나오는 거고, 정배열존이라면은요, 스윙으로 좀 길게 들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 너 후행 스팬 주가 돌파해가지고 매수 신호가 나왔어. 네, 그 후로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전환선하고 기준선의 흐름을 들여다봐야죠. 그죠? 예, 올라가는데, 예, 구름대가 보이면 돌파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예, 돌파했다가 눌리더라도, 그죠? 돌파한 자리를 지지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죠? 예, 똑같아요. 이평선하고, 그죠? 근데 이평선보다는 일목균형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예, 30분이 다 돼가요. 그죠?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 오늘은 예, 요 정도로만 하고, 또 밤이 늦었어요. 12시 반이 다 돼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죠? 예, 일목균형표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들, 그죠? 또 선행 스팬, 후행 스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봤고요. 예,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예, 또 후행 스팬, 선행 원투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자리 보는 법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예, 변곡 라인을 찾는 방법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일목균형표를 몰라가지고 안 돼요. 그죠? 예,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평선하고 같이 깔아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선행스패는 과거 거래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후행스패는 현재 주가를 뒤로 백시킨 거라 그랬어요. 그죠? 심플합니다. 근데 후행스패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은요. 바닥을 찾아낼 때 많이 써요. 그죠? 바닥을 찾아낼 때. 예,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법 아카데미에서
예, 공부했던 기법들은 뭐 캔들 매도법, 이평선 매도법, 또 뭐예요? 그죠? 추세 매도법, 특수 패턴 매도법, 전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는 이평선 분석법이에요. 이평선 분석법이에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이평선 분석법하고 좀 다릅니다. 좀 늦은 맛은 있지만 신뢰도는 이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죠? 이평선이 아무래도 빨리 캐치가 되겠죠. 그죠? 계산 방식이 틀리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보면 중심선 개념이죠. 그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가 중심선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평선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간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그 기간값으로 나눠진 점들을 이은 선이 이평선이니까 이평선이 좀 빠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요. 여기 화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차트 분석할 적에 같이 써요. 같이 쓰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B급이 아니라 그냥 색깔을 넣은 거죠. 그죠? 구름대를. 예. 예. 색깔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이제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양운을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게 좋아. 응? 이게 뭐야? 이건가 보다. 그죠? 다시 해야지. 그죠? 선행 스팬 1을 여러분들 선행 스팬 1을 좀 붉은색으로 해놓고 그죠? 선행 스팬 2를 이렇게 좀 적색 계통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적색 계통이 양운이로구나. 파란색 계통이 음운이구나. 코스피도 좋은 흐름이 나온 거죠. 그죠? 음운에서 양운으로 붙어 있는데, 음운에서 양운으로 넘어가는구나. 음운에서 양운으로 넘어가는구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옛날에 음운이었는데 양운으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었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위에 있어야 돼, 위에. 그죠? 양운에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데 주가가 위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자리는 아니죠. 그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그죠? 급락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저런 자리가 급락이 나오는 자리로구나. 그죠? 구름대 아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급락이 나오는 자리로구나. 그죠? 그런 데가 여러분들, 그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인버스 사는 자리예요. 인버스 사는 자리예요. 그죠? 인버스 사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 그죠? 수익들 많이 내시는데, 일목균형표 분석 기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자, 카카오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네이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일목균형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